안녕하십니까. 신문팀장 박경환입니다. 지금부터 노사정 합의를 통한 서울 지하철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2014년 또 12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지하철 양공사 통합 선언을 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민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설립 등기가 아침 9시 되자마자 등기가 돼서 접수가 돼서 법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오늘 2시에 출범식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 추진 배경, 그간의 추진 경과, 서울교통공사의 현황, 그리고 통합의 효과, 통합 이후에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과제들,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추진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2월 달에 통합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5월달에 2014년 5월달에 있었던 상황심역 지하철 추돌 사고를 반성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시설 재투자비 확보 이런 걸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이게 또 단절됐다가 구의역 사고 이후에 2016년 10월부터 진행돼서 지하철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 통합을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1차 통합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됐는데 12월 달에 2014년 12월 달에 통합혁신 추진선언 이후에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 협의회, 그리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실무책임자협의회 등이 구성돼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안으로 인력 규모는 5년간 1,029명을 감축하고 또 임금은 인력 감조정에 따른 인건비 일정 부분으로 처우 개선을 하고 근무 형태는 사조이계대 시범 실시를 하면서 근무 형태 변경 노사 합의한다 하는 기본 잠정 합의안을 근거로 해서 노조의 조합원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부결되어서 2016년 3월 달에 중단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역 사고가 2016년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이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하철 통합은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일종의 예전에도 한번 통합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개 장수 비결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노후된 또는 여러 가지를 보정해서 또 다른 출발을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시스템이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기존 시스템이나 기존 의식이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뒤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여기에 필요한 솔개 발톱 깎는 노력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통합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재논의를 시작했고 다행히 실제 양 공사 또 시민사회 시의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들이 있어서
2016년 10월 10일에 재통합 논의를 결정했고 이후에 노사정 대표자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를 거쳐서 2016년 12월 9일에 노사정 잠정 협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철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 등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지향 가치를 합의했고 또 이를 위해서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급체계를 축소하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업무직의 처우 개선, 또 군의 운전 운영 개선, 승강장 안전문 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 협의안을 토대로 해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74%의 가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1단계에서 노조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2단계 통합 논의를 한 과정에서는 사실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노사정은 공히 1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래도 이 통합 취지에 부합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한 74.4%의 가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조 찬반 투표나 잠정 협의안을 토대로 해서 실제 통합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9일에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또 이 내용이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사정 대표자 협의체 실무위원회가 약 36회에 걸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2주 전에 실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조직 설계, 근무 형태 개선, 또 안전 분야의 직영 전환, 안전 업무직의 처우 개선, 또 외부 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취업 규칙이나 필수 유지 업무 비율에 대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최종 여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실제 공사의 이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관, 주요 규정, 또 법적 절차 이행사항이나 CI, 미션 비전, 통합 예산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적인 차원에서 의결해서 출범에 준비를 다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립 등기가 접수가 돼서 오늘 출범하게 됩니다. 교통공사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조직은 본사 조직과 현업 조직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 있는데 본사 조직은 5본부 체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본사 조직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은 지원 기능과 현업에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집행 기능은 이원화하고 지원 기능은 사장 직속으로 대신에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업 부서와 연계되는 개선 기능은 본부 체계로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업은 일원 3단 56센터로 구성됐습니다. 정원은 15,674명입니다. 그러나 1,029명이 감축되면 2020년에는 14,645명으로 정원이 감축됩니다. 자본금은 21조 원, 예산은 약 2조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이미지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 CI, 운영형 CI로 나뉘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특히 기본형 CI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용도로 변모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CI 의미는 기본적으로 S를 기본적으로 상징화했습니다. 이 S에는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세이프티라는 개념,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S, 또 잠재적으로는 서울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특히 아마 이 CI를 보면
위에 뒤에 보면 똑같이 열차가 이렇게 교형하는 듯한 느낌이 올 겁니다. 이게 우리 역에서 두 개의 열차가 교형하는 모습, 또 지상열차와 지하열차가 교형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상 지하를 달리는 역동적인 이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상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CI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뭐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교통공사의 역량, 시설 수는 세계 우리 서울교통공사만으로도 세계 주요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인력을 갖추게 됩니다. 일평균 수송객은 680만 명, 운영 역수는 277개, 총 연장은 300km, 보유 차량은 3,571대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교통공사만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 3, 4위 수준이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은 서울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또 거기에다 9호선 또 서울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구간의 수도권 전철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능력으로 보면 세계의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수준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의 효과입니다. 먼저 이번 통합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전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전이 강화돼야 될 또 안전을 챙기고 있는 부서가 안전관리본부인데 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본부로 이렇게 개편했고 또 선임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또 운영 본부를 차량과 승무 본부로 분리했습니다. 물론 차량과 승무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해서 안전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안전운행과 관련된 내용은 정비 차원에서 잘해야 되지만 운전하고 있는 승무에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부를 분리했고 대신에 이런 차원에서 기술본부를 포함해서 직종의 전문성이 한편에서는 강화되지만 또 현장에서는 사고에 대응하거나 미연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조직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 직종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본부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노사정은 기술센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해서 일단 조직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선별로 안전을 관리하고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이나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체계의 일부로서 호선별로 안전관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선별로 현재 인사를 해서 5명의 안전관리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관 1명, 호선별로 거기 밑에 안전담당관 4명 이렇게 같이 운영해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검되고 예방될 수 있는 조직 설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인력도 강화했습니다. 본사 중복 인력 정원상으로 393명을 지하철역 등 안전 분야에 재배할 수 있도록 인력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무 고객 상담실을 서비스 안전센터로 변경해서 안전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원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어제까지 실제 현장 인력 재배치 과정을 거쳤는데 실제 정원상으로는 393명이 중복 인력이지만 현원은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장보다는 본사의 인력이 좀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우리 서울 지하철 양공사의 경우에도 현원은 한 527명이 중복 인력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특수
TF팀, 특히 안전과 관련된 TF팀들이 가동되고 또 통합 이후에 또 마무리해야 될 TF팀 일부 인력 재배치하고 해서 나머지 439명을 본사 중복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최소 200명씩 이상 채용해서 조직 안정성 유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인력 감축을 하니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인력 채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언론을 통해서 제기도 됐습니다만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까지 약 3천여 명이 감축되는데 한 1,029명은 자연 감축에서 줄이되 한 2천여 명은 계속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런 우려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보수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585선 PS 175명 추가 증원했고 예전에 저희들이 안전대책 발표하면서 146명으로 운영한다고 메트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206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자체에서도 한 70여 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보안관도 매년 50명씩 증원해서 안전인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노사정 협의를 하면서 민간 위탁 분야 중에 안전 분야라고 얘기되고 있는 소위 역사의 소방 설비, 전기, 냉방, 환기 등은 안전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해서 실제 서울 메트로의 직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안전 업무직으로 전환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투자 재원 확보 등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29명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약 45%를 노후시설 교체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통합예산 편성 등으로 연 49억 정도의 안전투자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의 통합에 따른 안전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고 또 부채 비율도 안전투자가 가능한 공사채 발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내용은 부채 비율이 현재 201%로 지금 행자부 내용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철이 3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표현상으로 행자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하고 약간 조금 다릅니다. 실제 자산 재평가를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서 외형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1%인데 우리가 크리나이 형태로 보면 메트로가 95%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요건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현재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이 부채율이 100%이기 때문에 그 범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안전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기관의 여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금 부족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위기가 특히 우리 도철이 아주 많았습니다. 도철은 현금 부족이 약 2,200억 부족한데 이거 연말마다 매년 이거 메꿔 넣느라고 비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그랬었는데 이번에 메트로는 반면에 한 1,500 정도의 현금 유동성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크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또 비용 절감 통합 효과는 연간 226억으로 재정이 건전화돼서 약 10년간 재무 효과로 보면 한 2,300억 정도의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하면서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큰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프로테지입니다만은 금액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의미 있는 약 240억 정도의 자산을 발굴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또 이번 통합하면서 양 공사의 인력 구조가 정상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울 메트로, 기존의 서울 메트로가 한 40여 년 이상 됐고, 도철이 20여 년 이상 되면서 인력 구조도 상당히 편향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 체계도 우리는 구 직급 체계인데 다른 우리 철도 운영 기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7등급 체계나 6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분야들을 제대로 정상화하면서 기관별로 직급별로 이런 개편 작업을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 보니까 실제 기존에 있었던 불균형한 뭐 호리병형 이런 형태가 이번에 항아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단 보면 뭐 조직은 다이아몬드형인데 왜 항아리형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처음 들으면 이런 수가 정원에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하는 구조가 체류하고 있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9급은 바로 승진 직급하고 8급은 좀 더 길고 7급은 조금 더 길고 이렇게 하다 보면 6급이나 5급 있는 수준에서 가장 그 직급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은 항아리형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직원의 자존감, 안전의식이 고양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에 따른 절감 인건비의 55% 수준을 저희들이 처우 개선에 투자해서 직원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뭐 일부 이제 통합하면서 이게 다 노조한테 퍼주기 아니냐, 뭐 이게 자존감 건다고 이런 지적도 계셨는데 실제 실상을 좀 보면 우리가 보다 이제 서울 지하철이 뭐 시설도 많이 노화되어 있고 타 기관에 비해서 수승률도 많고 그 의미는 업무 강도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오히려 부산 지하철에 비해서 보면 한 연봉 1,500만 원이 낮고요. 또 수도권 지하철 일부 인천 지하철에 비해서도 오히려 300만 원 수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저희들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내부적인 인력 절감이나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제 처우 개선을 좀 하고 이런 처우 개선이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런 55% 수준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사정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을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중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통합되면서 물론 불가피하게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이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부품들을 표준화하고 또 이 표준화하면서 모듈화해서 이런 표준화나 모듈화는 규모 경제로 단가도 낮출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에 조기에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 경제 실현 또 사고 대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구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공유해서 기술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특히 서울 메트로의 뭐 전력장치의 특허나 뭐 또는 도철의 전동차 개발, 뭐 PSD 개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공유됩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이원화되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동안에 운영되면서 우리가 느꼈던 내용이고 특히 뭐 PSD 사고가 많이 빈발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도철의 능력 노하우들이 메트로에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성하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에서도 예전에 연구소 수준의 이런 조직을 도시철도 연구원으로 승격해서 이런 연구 작업들, 기술 공유가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콜센터나 유실물 센터를 통합하고 대표 번호도 일원화해서 대신 서비스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 이후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들입니다. 먼저 통합이 일단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공간적 또는 조직적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융합이 실현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합병 후 조직 문화 통합 프로그램인 PMI 등을 통해서 제대로 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고요. 또 현업의 협업을 위해서 기술센터를 조직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 재배치 확대 등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공간적인 재배치는 동작센터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개소의 앞으로 공간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현장에서 있는 지원들이 휴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나 취업규칙 통합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통합 보수표를 일단 만들어서 신규 직원에게는 적용되도록 틀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보수를 재배치하는 문제나 특히 이제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지금 바로 반영하면 혹시 법리적으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들이 좀 제기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상임금 소송이 되면 10월 경에는 보수 체계를 정상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또 상이한 취업규칙 등을 통합해 나갈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에 따른 근무 형태의 개선도 일단 저희들이 4조 2계대가 기계적인 내용이 아니고 업무 특성별로 맞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업무 분야 영무 분야 주간 집중형이라든지 차량 분야의 8일 주기 근무 형태라든지 각 분야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도 개선한다는 내용도 예시를 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영역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근무 형태도 앞으로 정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일단 조직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자회사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한 9, 10월 경에 이루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양공사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거나 뭐 또 중첩되거나 또 민간에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자회사로 민간 위탁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지 포함된다 그러면 중첩된 분야는 단일화할 것인지 단일화한다면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자회사 통합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서도 일부 관심들이 있고 그동안에 뭐 민노총이나 이쪽에서 자꾸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9호선 2단계 지금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뭐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내용은 9호선 2단계는 통합과는 같은 맥락에 있지 않습니다. 9호선 2단계 사업은 현재 서울에서 지금 민간 위탁된 기간이 종료돼서 2단계 민간 위탁하면서 제 기간이 도래돼서 제 민간 위탁을 실시하면서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에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들을 보정해서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9호선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1단계가 25개역에 25km가 운행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4.5km가 5개 역으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지금 운영 주체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안전적인 측면에서 서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포괄 위탁을 했고 또 위탁 받은 내용을 역사 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1단계 시행사한테 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작게는 3층 구조, 많게는 4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직적인 형태가 민간 위탁 조례에 당초 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전을 강화하고 또 민간 위탁 조례를 준수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근로 조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에서 조직 설계를 제대로 해서 민간 위탁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이걸 가지고 민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노조 주장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도 형태상으로 보면 최하층 구조에서는 9호선 시행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9호선 시행사한테 주는 걸 민영화라고 한다면 지금도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교통공사에 예전처럼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탁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회사를 두지 않고 직영하도록 하고 직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제나 실제 기관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시행사하고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조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1단계 시행사한테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른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자님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업무직과 업무직의 처우 개선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 합의에서는 안전업무직이나 업무직의 처우 개선을 일반직 처우 개선이 10월달 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함께한다.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안전업무직이나 일반직도 처우 개선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지금 구의역 뭐 이런 사고 일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PSD 직원들이 일단 일반직화를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고용 형태는 뭐 간접 고용이 있고 여기에는 하청이나 뭐 위탁이 있고 또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직접 고용이 있고 뭐 직접 고용에는 2년 미만의 시한을 두는 기간제가 있고 또 상시 업무에서 기간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일반직이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이라 해서 이제 평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시 업무인데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같은 이제 정규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 하는 것도 업무 내 성격에 따라서 동일 업무인데 이게 뭐 차별을 주거나 뭐 이런 내용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경에 우리가 처리하려고 할 때 이런 실제 지금 안전업무직이 무기계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직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 포함해서 만약에 일반직화하면 일반직화하고요. 또 무기계약직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직급체계나 또는 수당이나 또는 보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정리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노사정이 합의해서 그때 만들 겁니다. 노사를 합의해서.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PSD의 일반직화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최소한 10월경에 지가 합의된 대로 정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감사원 등 일부 기관에 지적된 취업 규칙이나 특히 노조가 강해지니 이게 뭐 파업과 관련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노조에서도 이런 취업 규칙 또는 필수 유지 업무 비율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자 하는 데에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랑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 이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참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고 괴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순간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중간에 단절될 듯 하다가 이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 과정이 한 2년 8개월 지속됐습니다. 이런 산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통합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룬 통합이니만큼 앞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모범적이고 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 상위 랭킹에서 세계적인 철도기관을 선도해가는 그런 도시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관리하고 우리 기자님들도 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드시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자님. 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대효과 부분에서 재정 적자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향후 10년간 재정 건전화 효과가 약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 이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한 2020년 정도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세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도 이제 연대 노조가 반대로 굉장히 거세게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노조 간부들이 직접 항의를 하게 되고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협상을 하시면서 이런 가장 또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 쪽에서 쟁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견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가장 협상 과정에서 가장 최대 고비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재정 효과대로 발생하고 이게 재정 적자가 많은데 연에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의 합해서 큰 재정 적자가 유발되는데 이게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현재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에 지금 재정 효과로 한 230억 정도 이 정도 재정 효과를 발휘하는데 재정 적자는 3천 내지 4천억 정도 돼서 이거 통합된다고 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턱없이 모자라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2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거 자구 노력이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니까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시설 정부 지원 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무임수송과 관련된 가장 큰 원인인 무임수송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보태어야만 이게 가능하고요. 노조 협상 과정에서 힘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힘든 게 우리 시장님 기본 철학이 가급적이면 노조를 끌어안고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인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노조 입장보다는 또 한편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꽤 많죠. 그러니까 뭐 또 더더군다나 뭐 노조에서는 시장님께 다이렉트로 막 연결해서 어려움 있으면 해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걸 주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또 노조를 상대하려면 이게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출 건 좀 감추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전략 노출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노조 측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협의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뭐 기술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최근까지도 아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도 승복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노사정은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합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뭐 내용에 따라서 문서화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합의해서 현장에 가서 설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현장의 수위는 또 다르거든요. 노조위원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용을 않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뭐 기술센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게 최종적으로 문서화하느냐 이게 문서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게 그게 내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예시를 들면 기술센터 같은 게 어렵고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더 어려운 게 우리는 시민들에게 5월 30일 출범합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놨는데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담보 안 되면 뭐 꼭 5월 30일 출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참 어려웠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또 노조하고 또 있었던 내용들이 위원장들이 또 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공지가 돼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 하는 점으로 그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이제 출범돼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제가 이 부분은 뭐 비하인드 내용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용 기자님. 수토마토 조용님, PSD 보수인력 175명을 다 5호선에서 8호선 추가 채용을 하면 기존 인력에서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5호선에서 8호선? 지금 이제 5호선에서 8호선 문제는 자체 인력으로 그 전기처에서 이제 전기처 직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자체 인력이 한 30여 명 됐었는데 그 인력으로 같이 이제 여기에 투입해서 한 130여 명이 투입돼서 운영이 됐는데 2인 1조를 확행하려면 본인들이 한 175명 정도에다가 예전에 전기처 24명 이렇게 투입되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5에서 8호선 실제 그 PSD 인력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안전업무직 175명 충원하고 또 전기처 직원이 관리 업무로서 한 24명이 투입돼서 한 200여 명이 운영되니까 예전보다 뭐 예전에는 이제 이쪽에 전문화되지 않고 다른 업무 하면서 PSD를 했지만 그게 한 뭐 130여 명 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존의 인력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확인해서 그런데 이번엔 전업으로 해서 한 200여 명이 투입되니까 인력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그 1호선에서 4호선 같은 경우 지금 200명 초반이라고 206명. 예. 근데 이제 기존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 하시는 얘기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는데 오히려 업무 과중도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까지 늘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추가 인력 그런
이제 어쨌든 현장의 내용은 다 강도가 모든 분야가 높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업무 강도가 실제 높은지 또는 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 기관의 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서 부족하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 하나 더. 네. 어제 통화 동안 재정 적자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 요금 인상 같은 가능성이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예전보다는 나아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무임수송이나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확보 문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투자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그런 요금 조정 문제보다는 노후시설 재투자에 관련된 정부 협의 또 무임수송과 관련된 법적인 개정과 예산 확보 여기에 금년에는 매진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식은 금일 오후 2시 용답동 구도시철도공사 본사 연마당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